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종합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오늘 참 V자로 그죠, 멋있게 반등이 나왔는데, 장이 끝날 때까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매도 포지션 막판에 조금 정리가 됐고, 웨인도 이제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바뀌었고요. 막판에 정리를 좀 하느라 그렇게 됐고, 기간 금융투자 투시는 선물 매수, 연기금은 매도, 이런 포지션을 보여줬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하고,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이 1000억, 그리고 웨인이 1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기간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이 계속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기간 같은 경우는 2200억 정도, 금융투자는 한 560억, 그리고 투시는 360억. 연기금이 오늘 조금 돈을 많이 썼죠. 지수가 2000이 깨지고 하다 보니까 방어 차원에서 자금이 조금 들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100억, 1984를 찍고 다시 2000을 위로 얹어놨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감안을 좀 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470억, 웨인이 110억, 그리고 기간은 550억 매도, 그리고 금융투자가 108억 정도 매수, 투시는 107억 매도, 연기금이 2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아침 흐름에서는 이제 미국의 그 애플이 악재가 나와가지고 한 10% 정도 빠졌죠. 실적 악화, 기타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애플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 영향과, 또 미국 ISM 제조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IT 반도체주가 좀 하락을 했고, 뭐 끝날 때까지도 낙폭을 다 만회하진 못하고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끝났고요. V자로 반등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장중에 중국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한다라는 이게 나왔어요,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 업종,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기관과 이렇게 매수세가 확 들어온 거죠. 기관과 금융투자가 10시 45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수세가 확 들어와가지고 이제 매수가 시장이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중국은 아무래도 지표 관련해서 좀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믿을 만한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래도 그 발표를 믿고 기관과 금융투자, 뭐 투신, 연기금이 코스피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웨인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래도 조금 불안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보이는 대로 일단 보면 그 지표 예상치보다 상회한다라는 걸 믿고 돈이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IT는 좀 약세,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 SDI, 삼성전기, 뭐 LG전자, 뭐 이런 종목들 다 약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강세는 주로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렇게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공업도 오늘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줘서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기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 그리고 중국 관련 업종으로 해가지고 엔터주도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나 GKL도 오늘 조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총 상위 종목, 뭐 삼성전자부터 한번 또 볼게요. 코스피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봐드리고, 삼성전자는 그쵸, 밑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사지 마세요. 오늘 기간이 조금 사긴 했는데 사지 마세요. 아직 택도 없어요. 이런 흐름에서는 계속 이렇게 되고 있죠. 저점을 계속 깨지고 있어요, 저점이. 그럼 뭐냐면 이 추세선은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 가격대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최소한 38,500원은 넘어가야 매수가 가능하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3%, 4%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확신을 가지려면 4만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4만원이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빵점, 사지 마세요. 하이닉스 여전히 마찬가지. 오늘 뭐 웨인하고 기간이 조금 사주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채널 패턴을 넘지지 못하고 있다. 이 구간대랑 비슷할 수가 있어요. 넘어가는 듯 하다가 6만원 못 넘고 꺾이고, 결국에는 하이닉스는 6만원 넘어가서 안착이 관건. 근데 뭐 못하고 있다. 사지 마세요. 예. 삼성전기 여전히 오늘도 저가 이탈, 그리고 강하게 수급도 없어요, 삼성전기는. 그래서 이렇게 패턴 하락, 그 와중에 수급에도 패턴이 있는데 수급도 추세가 하락입니다.
매수로 동기없고 개인만 사고 있다. 이래갖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사지 마세요. 이렇게 봐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현대차, 현대미포중공업 한번 볼까요? 현대차 관련해서는 현대차는 지금 외인은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요 기관이 보유 수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네, 기관이 조금 보유 수량을 늘리고 있고 그나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이 다 기관 덕입니다. 그렇죠? 기관 덕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걸 사시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은 아니에요. 현대차는. 예,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위기의 핵심은 현대차, 현대중공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물려있다가 못 판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사지 마세요. 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려있어도 올라올 종목이 있고 못 올라올 종목이 있는데 현대차는 못 올라올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흐름에서 추세를 지켰다. 122평하고 추세선이 맞닿는 자리에서 강하게 바운딩이 올라왔습니다. 강하게 바운딩이 올라와서 12월 말 정도에는 누가 사줘서 올렸냐? 뭐 개인이 사서 올렸는데 아무튼 바운딩에서 올라왔죠. 그럼 이번에 목표가는 어디? 한 14만 6천원에서 13만 5천원 정도 이 구간 사이만 조금 가면 조금 익절을 좀 하세요. 아셨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돌파됐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13만원 정도 주면 그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차, 뭐 현대중공업,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죠.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얘도 뭘 지켰느냐, 아직은 추세선을 좀 깨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추세선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에 오면 사보시라라고 했는데 7만원 초반 7만원 초반까지 완벽하게 주진 않았네요. 완벽하게는 주지 못하고 이렇게 일단 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그죠? 제차 삼각에서 밑꼬리 정도 요 부근에선 그래도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벽하게 준 것 같지는 않아요. 내일이나 모레 이제 혹시나 조정을 준다면 사보시고 이 추세선 가격 깨지면 포기하십시오. 깔끔하게. 그 추세선 가격 기준은 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조금 더 쓰신다면 69,000원 이탈 컷 잡고 매수를 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기간이 조금 들어와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는데 재차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은 이 정도까지 보고요. 시장 설명 한번 드려보면 선물도 먼저 볼게요. 선물은 저가 찍고 올라왔죠. 한 3포인트, 3P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직 택도 없어요. 예. 그래도 아직 강하게 올라올 거 아니고 계속 저점 깨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 그죠? 저점 깨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 강한 반등은 265가 넘어가야 매수로 그나마 볼 수 있는데 265 아직 멀잖아요. 그죠? 오늘 저가 기준으로 따지면 10P인데 10P, 그죠? 그래야 돌릴 수 있는 거고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260이에요. 일단 260이라도 올려놔야 되는데 이건 내일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혹시나 올라가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5위평 가격이기도 하고 12평 가격이기도 한 260 위에만 얹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로 한번 봐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가 장중에 중국을 잘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이 일단 지표도 좋게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도 일단은 265까지의 반등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반등 강한 저항대가 265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상승이라든가 그걸 한번 또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265가 넘기 전까지는 매도뷰를 강한 매도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 오늘 뭐 깨졌어요. 깨지고 뭐 하고 나오니까 지금 연기금에서 돈이 들어와서 억지로 일단 들어올려는 거죠.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들. 그러니까 2천이 깨지려 그러면 돈이 들어와서 막 들어올리고 깨지려 그러면 들어올리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50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게 선물 기준으로 265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총 상위 종목 사란 얘기 한 적 없죠? 그러면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오면 거기서 보시고 물려있는 분들 거기까지 올라오면 정리를 좀 하십시오. 어차피 빠져 내려가고 하락 구간이에요. 하락 구간에서의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소한 나중에 얹어서 250 위쪽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흐름이 이때처럼 나온다. 그럼 기대를 한번 또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의심스럽다. 3월달까지는 3월 1일인데 1월 2월 계속 계단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우하향할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뭐 패권 전쟁이다 보니까 무역 전쟁이 아니고 쉽게 올라가긴 어렵고, 또 달 뒷면에 이번에 중국에서 사진도 찍어오고 착륙을 했잖아요. 미국이 돈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닌데 중국에서는 뭐 인류 최초, 세계 최초 뭐 해가지고 달 뒷면 착륙 기타 여러 가지에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소련과 일본이 미국의 심기를 거드리다가 작살난 경험이 있는데요. 역사가 반복될지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 3월에 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1월 2월은 하락을 하더라도 뭐 강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우하향 했다가 어떻게든 메이저들, 미국 메이저들 올려가지고 반등에 털어먹어야 되니까 우리 장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면 코스닥 지수도 오늘 뭐 살짝 저가를 깼었는데 650을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일단 지켜놓은 흐름이고요. 얘도 아직은 700까지의 박스 흐름이에요. 좀 더 650이 깨져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종가상으로 깨진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셨지만 돈이 들어와서 밑꼬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잡힌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시총상위 종목에서도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쉽게 빠질 만한 흐름은 현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공격적으로 시총상위 종목을 코스닥도 사진 마라. 코스닥도 단순히 개별적인 종목에서 이렇게 단타 내지는 스캘핑 정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미국 선물 이제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보면 S&P 500인데 S&P 500이 지금 바운딩이 떨어졌다가 그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바운딩이 올라왔습니다. 바운딩은 어떻게 보면 이 하락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하락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내려가느냐. 그죠? 재차 안 꺾이고 돌파되느냐가 관건인데, 일단은 흐름에서 어저께 5위평을 두들겨 맞고 연두색이 5위평이거든요. 5위평 가격을 두들겨 맞고 끝났기 때문에 2500 5위평 가격을 얹어서 끝날 수 있느냐 12평과 그게 2500입니다. 그러니까 2500 S&P 500은 이쪽으로 가주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자리 지난번에 이 고점 하락의 절반 정도의 가격인 2525 정도를, 이 하락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2525 정도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든 뭐 여기 이렇게든 아무튼 2525 지난번에 이 고점을 넘느냐가 관건인데, 요거 넘기 전까지는 어쨌든 매도. 예. 넘기 전까지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매도고, 꺾이느냐 돌파는 이 구간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그게 1월 2월까지 계속 루즈하게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큰 이슈가 없는 한 이렇게 해서 2525 기준으로 보시고, 돌파 시 매수, 미돌파 시 무조건 반등의 매도,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나스닥 한번 보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역시 꺾인 자리를 보면요, 하락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보면 반등해서 뭐 거의 반 정도예요. 이렇게 반보다 조금 더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22평 6400 정도, 6410 정도 있죠? 이 정도 가격대 걸려 있는데,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52평 저항 맞고 떨어진 건데, 오늘 다시 52평을 돌파해 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고요. 돌파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6410 정도 보고 거기서 돌파되면 매수, 변곡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매도를 기다리시는 분은 6410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6400부터 따박따박 한번 쳐보시고, 조금 더 써서 6420 정도 돌파되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가 반등의 맥점, 돌파되면 매수, 다시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파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눌림의 매수를 기다려 봐야죠. 추격해서 막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매수는 그러니까 돌파됐다 하더라도 눌림 기다리시고 컷 짧게 잡고, 그 정도 N자를 기다리는 매매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일을 한번 볼게요. 오일인데, 오일은 지난번까지의 시황이 47달러부터 42달러까지의 박스라고 했는데, 일단 47달러는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지금 가장 또 강력하게 저항이 될 수 있는 22평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데 걸렸던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22평 자리를 보면 가격대가 지난번 고점하고 보면은 한 48달러
조금 더 되네요. 48.2 정도, 좀 더 쓰면 3 정도 되는데 48.2 정도 되네요. 48.20 정도가 돌파되면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렇게 조정의 눌림의 매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흐름은 45달러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조정됐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정도. 추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45달러 이탈 컷으로 조정 시에 짧게 매수를, 여기처럼 이렇게 이 자리 컷 잡고 상승했다가 이 조정 시에 진짜 돌파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는 건데, 여기서도 돌파가 계속 못하고 민기적 거리니까 결국 빠지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돌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민기적 거리에서 45달러가 깨진다 그러면 매수 포기. 이렇게 대응을 하는 전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드입니다. 골드인데 골드는 뭐 조정의 매수라고 했는데 조정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 뭐 520평 따라서 줄줄줄 가고 있는데 지금은 1280.0 일로 여기까지가 오면 한번 사보세요. 눌림에 지금 음봉 꽂히고 뭐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내일 모레 다음 주까지 1280.0이 이탈되는 걸 컷 잡고 조정의 매수 전략. 매도는 1280 깨지고 나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1280.0 이탈 전 매수, 이탈 후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간에 미국 실업률 발표하고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변동 관련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해요. 그래가지고 골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수거든요. 가끔 보면 이렇게 봉이 조금 크게 나온 거나 한 개가 있어요. 골드가. 그러면은 그거에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표 발표가 나오면 좀 많이 움직입니다. 이때도 많이 움직이니까 한번 보시고, 오늘 야간에 그래서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S&P나 나스닥 지수 관련 그리고 골드 관련해서도 오늘 비농업 부분, 그러니까 보통 비농이라고 하는데 비농업 부분 고용장수 변동 실업률 이거 발표하니까 10시 반입니다. 야간에 22시 30분이니까 그때 한번 흐름을 지켜보고 또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시황은 마무리가 됐고요. 편히 또 쉬시고 월요일날 또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모습으로 또 시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히 쉬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